오늘 임명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사람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은 이번에도 친문을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거취가 주목됐던 양정철 전 대통령 홍보기획비서관은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청와대 탕평 인사와 떠나는 계획공신, 오늘의 뉴스톱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대선 과정 동안 훨씬 더 폭넓은 영입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친문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대권을 추구하면서 갇혀있는 그런 세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비선은 제 아내 말고는 비선이 없습니다. 아마 캠프를 구성한 그 모습을 보면 그동안 이른바 친문이라고 일컬었던 분들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 순간까지 바로 옆을 지켰던 이 최측근들 가운데 여러 명이 지금 하나둘씩 이선 후퇴를 선언하고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각 인물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심정숙 차장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먼저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인연을 맺기 시작해서요. 이번에 18대 대선 그리고 이번 19대 대선까지 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는데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만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해서 양비서실장, 그래서 줄여서 양비 이런 식으로도 부른다고 합니다. 지금 나가는 장면은 2012년도 대선 출마 선언하기 전에 양정철 비서관과 문재인 당시 후보가 북콘서트를 여는 장면인데요. 굉장히 가까운 친밀한 사이고 그래서 이제 어제 만찬에서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문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다음 이호철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같습니다. 부산 출신이고요. 경남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리고 양정철 비서관보다도 더 오래전부터 부산에 있으면서부터 측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도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같이 들어가면서 현실 정치에 같이 입문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취임하는 당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5월 10일 당일날 그냥 해외로 출국하면서 내가 할 일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동유럽 어딘가로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해외로 출국했고요.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선대본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궁금했었는데 네. 부산에 머물면서 부산 지역을 책임지고 조용히 그렇습니다. 보필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번에 부산에서 문재인 대통령 바람을 일으키는데 저런 저력들이 아마 활약을 한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 원래는 친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인가요? 문재인 대표 체제가 됐을 때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신친문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내 친문 비문이 격하게 싸울 때 아주 거의 나서서 문재인 체제를 수호하는 역할을 앞장서서 톡톡히 했습니다. 구준일 같은 것들도 다 했고요. 지금 나오는 장면은 아마 그 당시에 당 총무본부장 이런 것들을 맡으면서 굳은 일들을 했을 때, 저거는 이제 선대위 때 모습이군요. 선대위 때는 이번 선대위 때 인재 영입 역할을 하면서 문재인 측근 그룹의 아주 핵심으로 부상을 했는데 어젯밤에 또 우연의 일치인지 페이스북에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나는 이번 정부에서는 적어도 임명직, 대통령이 주는 자리는 맞지 않겠다. 그런 견해를 밝히면서 지리산으로 떠났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난 지리산에서 지금 자유롭게 있다 하면서 지금 있는 곳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인물들은 그야말로 지난 2012년도 18대 대선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또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보필을 해왔던 최측근들인데 자, 이 인물들이 모두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이유를 다 얘기를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서 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요. 네.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려울 때 더 의지가 넘쳐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 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내가 다 수행을 해왔고 지금 정권 교체 성공했기 때문에 인재도 넘치는 상황이라 내가 비켜 있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왜 비켜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금 전엔
이제 최재성 전 의원의 입장이었고, 자, 지금 양정철 전 비서관. 그렇습니다. 양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청와대 출입 기자와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지내던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지만 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추억을, 보냈던 시간들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이제 퇴장한다. 나에게 잊혀질 권리도 있다는 점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공직을 맡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겠다. 이런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네. 사실 또 한 명이 더 있죠. 이호철. 이호철 전 수석.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권 교체는 다 이루어졌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동안 알고 지내던 벗들과 함께 살아가겠다. 출국하면서 공항에서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최측근, 삼철이라고 불리던 그 3명 가운데 양정철, 이호철. 근데 한 명이 지금 빠졌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은? 전해철 의원은 지금 현재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된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네. 제 판단으로는 지금 같은 기류면은 초대 법무부 장관은 적어도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측근 그룹들이 그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비선 실세들이 공직도 받지 않은 채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국정 개입을 했기 때문에 탄핵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정권 초반에는 전면에 나설 수 없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나설 수 없지만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라는 직을 아마 수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굉장히 외롭고 또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이 겪을 텐데요. 그때 자기 주변에 정말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네. 그럴 때 이분들이 다시 어쨌든 뭐 측면 지원을 하든 아니면 전면 부상을 하든 분명히 다시 임기 중에는 다시 뭔가 공직을 맡지 않을까 저는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전해철 의원을 비롯한 이 측근들 지난 18대 대선 때도요. 이 선대위를 함께 동참하지 않고 그때도 조용히 물러났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정권 교체와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위하여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혁신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오히려 밑거름이 되겠다라는 그런 충정으로 받아들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측근 인물들 같으면은 개국공신이라 그래서 어떤 중요한 자리라든가 뭐 이런 보상을 받음직한 그런 인물들인데 자, 모두 다 털어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정대 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어떻게 보면 뭐 국가를 위해서 당연하고도 잘된 일이죠. 왜냐면요. 네. 원래 어떤 정치인이 쭉 커나간 과정에서 네. 장기간 보필했던 사람은 처음에는 그 정치인이 대통령까지 될 줄 알고 처음부터 보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필했던 사람은 대통령까지 이미 되고 나면 그 사람은 사실은 대통령을 보좌할 정도의 어떤 역량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 문고리 3인방 끝까지 하니까 결국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 사람들은 그 문고리 3인방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역량이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미 거기에 인재들이 다 이번 같은 경우는 뭐 문재인 후보가 다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대부분의 인재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네. 5년 집권이 아니라 50년 집권에도 남을 정도의 인재가 몰려들었다 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켜주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아주 좋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핵심 세력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꼽혔던 이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사람이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퇴장하겠다. 잊혀질 권리가 있다는 걸 좀 알아달라. 네. 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만 이런 포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인사정책에 큰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뭐냐면요. 그 탈레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경한 자세를 보였던 친문 세력 중에서도 부산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일부 친문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에게도 자리를 달라라는 요구가 거셌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에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계열의 임종석 실장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다른 자리를 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수가 있었는데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양정철 전 비서관이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물러났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내부 세력들을 입을 완전하게 눌러놓을 수 있는 그런 포석의 하나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통합의 인사 그리고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가장 측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한꺼번에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조용히 떠난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요, 이 청와대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대변인에 박수현 전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자, 박수현 대변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청와대 대변인의 말이 청와대의 현재임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의 말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모든 정당 대변인의 발표를 국민의 말씀이라 여기고 꼼꼼히 경청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의 전화를 국민의 질문이라 생각하고 항상 응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자들의 전화를 국민의 질문이다 생각하고 항상 열려있는 자세를 갖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심정수 차장이 묻겠습니다. 기자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박수현 대변인에 임명된 것에 대해서요. 일단 청와대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죠? 박수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19대 의원을 할 때도 굉장히 유연하고 젠틀맨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지역구가 공주였잖아요. 중간 네. 공주. 그래서 약간 유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한테 네. 자기 소개할 때 공주의 남자 박수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지금의 공주의 남자는 이제 정진석 의원으로 그 선거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바뀌긴 했지만은 네. 어쨌든 스스로 그렇게 사실 옛날 대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말 가지고 약간 유머러스 있게 얘기를 해서 국민들한테 더 친근하게 설명하고 그랬거든요. 박수현 대변인의 성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청와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떤 그런 소통하고 싶어하는 그런 코드들하고 잘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재인 그룹이 지금 다 후면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배제되는 게 지금 그 현 정부의 인사 트렌드이기 때문에 안희정의 그 입이었다는 점, 그리고 지금 그 청와대를 비롯해서 새 정부 요직에 지금 호남 인사들은 굉장히 많이 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 지역 인사들이 많이 등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이렇게 등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